막 설레요. 자기 전에. 네, 정말요? 잘할 때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빨리 타석 들어가고 싶고 막 수비 나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타석 더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잘 안 될 때는 좀 무섭죠.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경기장 나가면 그냥 '하자. 빨리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또 하는 거고. 그 어떤 걸 해도 야구를 잘했을 때 오는 그 설렘은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야구장 오라클 파크입니다. 저희 라이프 플러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후원하는데 이정우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라플데이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랑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시죠. 와, 근데 이정우 선수 이름이 써있는 옷을 진짜 많이 입고 계세요. 오늘 이 이정우 선수 저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더 줄을 길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굿즈샵에 가서 굿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진짜 멋있다, 뭔가. 한번 내일 인터뷰 때 저도 뭘 입으면 좋을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선 강탈인 게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공서체로 있어요. 이정우. 확실히 한글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아니 갈릭 프라이즈가 뭔지 궁금했는데 마늘 향이 엄청 확 나고 맛있겠다. 게살이 잔뜩 들어있는 샌드위치고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이라서 저렴하진 않은데 여기 명물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경기장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만인데 풍경 너무 예쁘죠? 지금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오늘 오라클파크 경기장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를 보고 나서 내일은 저희가 다시 여기에 와서 이정우 선수와 라이프 플러스 피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정우 선수 응원가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수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이프 플러스 피플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이정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팀이 어제 같이 라플데이를 관람했는데요. 현지에 와보니까 현지 팬분들한테 이정우 선수의 인기를 좀 실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뒤에 한글 마킹이 된 유니폼을 진짜 많이 입고 계셔가지고 현지 팬분들한테 인기를 실감하고 계세요? 일단 야구장 나와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밖에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 가지고 밖에 돌아다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운동장 나왔을 때는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일부에서는 이제 이정우 선수가 어떻게 해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금 집중적으로 여쭤볼 계획이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게 꿈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저처럼 대답할 거예요.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는 정말 프로를 가냐 이제 대학에 가냐 그 진로도 고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프로에 가자라 생각을 했고 또 프로에 와서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냥 한국 팀에서 1년 1년 하다 보니까 3살 선배였던 하성이 형이 이제 먼저 미국에 진출을 했고 형의 모습 보면서 형처럼 하면은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하성이 형이 아니니까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봤고 또 그렇게 1년 1년 또 하다 보니까 올림픽도 나가게 됐고 제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한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조금씩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5년 차 시즌, 6년 차 시즌부터 그때부터는 한번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진출은 정말 모든 선수들의 약간 로망이자 꿈 같은 걸 텐데 네, 그거를 지금 이제 현실에서 겪어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벌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하신 지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고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의 스카웃을 받으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음. 자이언츠 구단뿐만 아니라 나한테 관심 있는 구단이 이렇게 많았다고? 라고 생각이 들 어. 정도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이언츠 말고 다른 구단들의 러브콜도 한 번에 받으셨던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도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인데라는 생각도 막 들었던 것 같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기하고 마냥 신날 수도 있지만 미국 진출을 아무리 오래 꿈꿔왔다고 해도 그게 현실로 벌어졌을 때에는 조금 고민되고 걱정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곳이고 또 여기서 경기를 해야 되고 한국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여기 와서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팀에 적응도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야구하러 온 거기 때문에 야구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MLB 첫 무대, 데뷔 무대에 섰었던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좀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기억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감정으로 첫 그라운드에 들어섰고 첫 타석에 섰던 순간의 기분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막 생각만큼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감격스럽다 이런 느낌도 없었고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 선수가 되신 지도 벌써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혹은 여전히 타석에 설 때 떨리는 감정은 없으세요? 떨리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떨리는 감정 없고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좀 타격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석에 들어갔을 때 떨리거나 이런 감정은 없는데 생각이 좀 많고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 부담감도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빨리 잘 이겨내서 좋은 모습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인데 정우님은 그런 잡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에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화제 전환을 빨리빨리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에 계속 빠져 있기보다는 그냥 그 분야 것을 안 보는 거죠. 내가 야구 음. 선수면 야구를 안 보고 근데 사실 음. 운동 선수다 보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알고리즘에 자꾸 야구가 떠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그걸로 바로 눌러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야구 안 뜬 지 엄청 오래됐고 네이버도 삭제한 지 좀 오래됐고 그냥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고 친구들 카톡도 없애버려가지고 카톡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저 혼자 그냥 여기서 야구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시선? 주위에서 뭐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저 스스로 나를 믿어준 이 구단한테 보답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큰데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정말 저도 힘들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는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버리고 보지도 않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극단적이죠. 네, 계속 그냥 훈련하고 네, 나한테 계속 집중하는 네, 계속 시간이군요. 두드려야죠. 네, 될 때까지. 대단하시대요. 좀 뭔가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네이버 카톡 이런 거 다 지우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건데, 내가 잘했을 때는 당연히 언론에서든 매스컴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와 해주는 그게 있을 텐데, 네. 못했을 때는 또 당연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선수고, 언론이나 매스컴 모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그분들의 일이고, 또 내가 할 일은 야구인데, 사실 내가 좀 잘했을 때 막 나오는 기사들을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선수가 아닌데, 너무 치켜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본다 해서 제가 막 들뜨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제 할 거 해야지 뭐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자꾸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음. 결국에는 안 보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셋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마인드셋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신 초반부터 좀 가지게 되신 건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최근에 습득하신 건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저 성격 자체가 그냥 원래 좀 무던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 줘도 사실 그거에 크게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전 칭찬을 들으면은 막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타입이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야구 선수이지만 관심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거든요. 아 예. 그 정말요? 야구 선수여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야구를 할 때만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내 얘기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조용히 무던하게 가고 싶어요. 그냥 야구만 하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우님을 봤을 때 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는 게 남들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믿고 그런 어떤 내적인 거에서 좀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저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 좀 못 믿어 가지고 다시 오늘부터 믿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우님한테는 평생의 든든한 야구 멘토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정범 코치님이 전설적인 선수이신데 선수로서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또. 아빠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한테 존중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제 인생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어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하고 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결정하고 거기에 엄마 아빠는 따르겠다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야구의 전설 이정범 선수의 아들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을 테니까 그 타이틀 아래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명성과 기대 속에서 이정우 선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을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야구를 하면서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사실. 근데 저는 프로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저를 저로 봐준다는 거였어요. 음. 아마추어 때까지는 아빠의 아들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가 잘한다는 말이 들려도 그럼 저 선수 잘하는 선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니까 기대치에 내가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빠 현역 때는 아빠가 어제 삼십 먹었으니까 너도 막 삼십 먹고 들어가라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었는데 그냥 나는 난데 왜 자꾸 아빠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런 막 시선이나 그런 말들에 지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프로에 와서는 사실 오로지 저의 이름으로 봐주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욕먹는 거고 제가 못한다 해서 아빠가 욕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프로에 와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시니까 성장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하셨겠지만 인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야구가 내 길이구나.' 이거를 딱 느꼈던 순간, 깨달았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언젠지 기억나실까요?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릴 네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저는 다른 스포츠도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도 좋아했고 네. 축구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매일 경기가 열리는 건 야구밖에 없더라고요. 축구는 한 번 하면 3일 쉬어야 되잖아요. 네. 골프도 매일 하긴 하는데 월화수 텀이 있어요. 목금토일을 하지. 근데 야구는 매일 하더라고요. 월요일 쉬긴 하지만. 그게 제일 컸죠. 아 정말요? 매일 하고 아빠가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많이 뛰어다닌다는 어. 게 야구라는 종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게 좋았어요. 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대신 투수는 하고 싶지 않았고 네. 타자가 하고 싶었죠. 그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투수는 쉬잖아요.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 아. 일을 다 나올 수 없잖아요. 네네. 6일 한국으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경기에 나가고 싶었죠. 정말 매일 운동을 하고 싶어서 타자가 하고 아이 투수도 싶으셨던 매일 운동해요. 매일 경기를 뛰고 예 매일 싶어서. 경기를 뛰고 싶어서죠. 예 음. 투수도 운동 맨날 합니다. 경기에 출전하시는 게 정말 좋으신가 봐요. 재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했을 때 오는 기분 좋음이 몇 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경기에서 이기고 이런 게 재밌어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경기에 출전한다는 게 부담감도 상당하고 실수했을 경우에 또 자책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래도 내일의 경기가 기다려지세요? 잘 안 될 땐 무섭기도 하죠 사실.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야죠. 내일 또 경기가 있는데. 막 설레요. 자기 전에. 잘할 때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빨리 타석 들어가고 싶고 막 수비 나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타석 더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요. 아. 근데 좀
잘 안 될 때는 좀 무섭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경기장 나가면 그냥 '하자. 빨리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또 하는 거고. 그 어떤 걸 해도 야구를 잘했을 때 오는 그 설렘은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말에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뭐 마음이.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야구를 잘했을 때 오는 그 느낌을 이긴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야구 인생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내 야구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혹시 한 군데라도 있을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냥 한 번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로 한번 가 보고 싶긴 해요. 그냥 1 주일? 왜냐면 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했던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때 그 기억을 한번 떠올리고 싶고 그때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딱 1 주일만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떤 중요한 상황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초등학교 1 주일, 중학교 1 주일, 고등학교 1 주일 딱 이렇게만 돌아가 보고 싶어요. 딱 1 주일만. 그때 기억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네. 저 진짜. 재밌게 야구했으니까요. 다 친구들 선배들하고 다 후배들하고 다. 그 동료들하고 재밌게 했었어서 그 멤버들하고 같이 야구했던 게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로 한 번씩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제가 프로에 와서 아니면은 경기 때 어떠한 순간으로 되돌아가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돌아가고 싶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웃이 되든 지든 그 순간에 최선을 안 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럴 거면은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나 한 번 더 느끼고 오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후회를 하시는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정말 열심히 해서 받아들인 성적은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러고 또 안 되면은 다시 열심히 더 하면 되니까. 그쵸. 진짜 건강한 마인드셋이네요. 사실 정우 님은 계속해서 더 큰 무대로 나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근데 계속해서 낯선 환경에 나를 던지면서 성장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 스스로 '아 내가 좀 더 성장했다. 내가 좀 변화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변화를 하고 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빨리 맞춰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디든 그게 고등학교에서 프로에 왔을 때는 프로 리그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는 사실 쉽지 않긴 하지만 빨리 여기에 녹아들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적응을 잘해서 녹아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노하우나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냥 부끄럼 없이 하는 거? 야구 말고요. 선수들한테 다가가는 거. 이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말하기. 근데 그냥 하는 거죠. 한마디 던지고 하니까 장난도 이렇게 쳐주면서 선수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소속에 젖어들어야 저도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부끄럼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 환경에 녹아들기 위해서 네. 쭈뼛거리거나 부끄러운 거 없이 네. 나를 던지는. 네. 라이프 플러스 피플 8번째 이야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계신 야구 선수 이정후 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올라올 2부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 입단 이후에 치열한 순간과 그 속의 고민들을 함께 들어보려 하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 공개될 2부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